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영국 쪽에서는 그 마케팅 회사인데 제가 거기 문의 드렸지만 제 제품을 가져가서 팔아서 프로핏 쉐어를 하자, 뭐 20%는 20%를 자기한테 달라, 막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쪽에서 저한테 제시한 계약서는 CIF 방식을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산한 물건을 저기 영국의 그 물류 창고까지 가는 데는 제 책임이고 비용도 제가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영국에서 다른 애가 제가 그리고 제가 500만 원, 매달 500만 원씩 마케팅 비용을 내고 네, 그 이상의 마케팅 비용은 이제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핏 쉐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부터 얼마 사이의 매출에서는 자기네 20%, 그 이상이면 17.5%를 자기네한테 달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산한 제품을 영국의 물류센터까지 넣는 거를 제 책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얘기하는 그 프로핏, 저는 프로핏이라는 게 순수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다 뺀 거에서 이제 얼마씩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말하는 프로핏이어는 좀 계약서를 제가 나중에 한번 저도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그렇게 하기 싫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고 싶은데 아예 이런 얘기를 해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프로핏 쉐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고라고 해야 되나? 뭐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것도 조정하고 싶고 그 CIF라는 방식도 저는 좀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예, 어떤 식의 조건이 원하시는데요? 어 자, 그러니까 뭐 예, 말씀하세요. 그분은 FOB라는 방식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그분이라고 하면은 그 지인분이 무역을 좀 아시나요? 좀 아는 분이. 네. 그래서 FOB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그쪽에다가 아까쯤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한 매달 300만 원 정도? 그죠? 매달 500. 매달 500. 매달 500. 네. 500만 원? 네네네. 하나로 500. 근데 걔네는 영국에서 파운드 하긴 한데, 우리나라 돈은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한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조금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제가 뭐 나는 못하겠으니까 400으로 줄여달라,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이해는 했습니다. 사장님 네. 이 업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아는 분이 영국에 사시는데 네. 여기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대표가 한 사람이 영국 사람, 한 사람은 한국 분인데 그 한국 분이랑 지인인 거예요. 그 둘이 부부인데, 네. 제가 아는 분이 그 한국 여자분 아내분이랑 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취급하는 화장품인데 이제 그분이 제가 쓰는 화장품을 되게 칭찬을 막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KBT가 요즘 좀 유명하니까 다른 애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의 공동 대표자한테 보내는 거네요. 한국 교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교민이나. 네. 우리 사장님 그 화장품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대략 하나에 49,000원 정도예요. 대략. 49,000원. 이게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49,000원이에요. 가격 레인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 49,000원이라고 하는 단가, 예를 들어 49,000원부터 시작되는 거면 사실 화장품은 싼 건 아니네. 아무리 소비자 가격이 그죠? 네네네. 그리고 그 사장님 혹시 이거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기초 제품이 얼굴. 얼굴. 기초 제품. 이거 네. 통관 인증 있어요? 영국에?
아니 이제 그런 일은 아직 그런 건 아직 안 했어요. 사장님, 그런 제가 절차는. 총평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거 사기꾼입니다. 그래요? 이런 식의 거래 안 네. 해요. 무역에서 음. 제가 수탁해 보는데 사장님이 주신 이 네. 계약서는, 네. 사장님이 쓰는 계약서는 그 화장품이잖아요. FOB 네. 조건이고 CIF 조건, 이 FOB 조건이 뭔지는 아세요? CIF 조건이 뭔지? 네네. 설명해 주셨어요. 예. 간단히 말하면 FOB 부산까지 갖다 주는 거, CIF 네. 도쿄, CIF 예를 들어 영국, 그럼 CIF 영국에 한국까지 네. 갖다 주는 겁니다. 일단 말이 안 맞아요. 창고까지 갖다 주려면 CIF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DDP 조건이라고 통관까지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CIF 조건이라고 하면 걔네들 통관 전까지예요. 스탠바이, 그러니까 대기 상태까지. 그럼 통관부터 자기가 네. 끌고 가줘야 되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네. 1차적으로 식약청 관련돼서 네. 물어봐요. 통관 인증. 왜? 네. 한국에서 수출 통관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수출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왜 그러냐면 외화 네. 벌어들겠다는데 누가 네. 세관에서 막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네. 현지 수입하는 그 수입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입국의 네. 통관이 엄청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화장품은. 아닌 경우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인증은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바이어라 그러면 사장님의 제품을 산다고 하면 제일 먼저 통관부터 물어봐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인증서 있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고요. 얘네가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러면 이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물건은 보내주지만 통관에서 걸려가지고 폐기 처리돼요. 통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의 제품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하냐? 그건 저도 몰라요. 왜? 현지 통관에 관련된 관세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관세사는 어떻게 컨택하냐? 한국에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 영국 그 본부 그 지사에다 연락해가지고 그쪽 관세사 연결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알아내던가 아니면 수입 경험이 많은 그쪽 화장품 즉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업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른다는 거는 사고 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중요한 게 CIF 조건인데 그쪽 창고까지 갖다 준다는 조건 말 자체가 다 틀려요. CIF는 부산까지만 그쪽 영국에 있는 한국까지만 갖다 주는 게 CIF 조건인데 그다음부터는 통관해서 내륙 운송까지 포함해서 자기네가 다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수입 세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입 통관세라는 걸 매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입 세금 매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마케팅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CIF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요. CIF 아니에요? 왜냐면 그 CIF 조건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들 요구 조건이라 그러면 DDP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창고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마케팅에 대한 거예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쪽 영국까지 갖다 줬어. 그러면 자기가 마케팅에서 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역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계약에 대해서 만약 불이행할 때 이 계약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국제계약서를 쓰려면 국제법에 의존해서 변호사한테 가서 인증받고 도장 다 받고 보내줘도 싸움이 붙으면은 안 돼.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지만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서 소송 포기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해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계약서 안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장님 같은 경우 수출자잖아요. 돈 받고 물건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수출의 기본 원칙. 중간에 자꾸 마케팅을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마케팅, 그럼 나 우리 어떻게 할게 마케팅 내역서를 아무리 보내줘도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PI라 그래가지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라 그래서 한 장짜리 계약서가 있어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원래 어디나 다 그렇게 쓰는 건데 그걸 갖다가 써서 단가 있고 은행 계좌 있고 다 있습니다. 수출은요 불투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장님의 수출은요 단순해요. 돈 받고 물건 뺀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네. 어떤 계약서를 쓰든지 이 업체랑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허점이 많아요.
혹시 국내에서는 저기 네이버 쇼핑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파시죠? 판매하시죠? 네. 네이버랑 자사몰. 네. 그럼 자사몰. 그럼 그런 데에서 사장님 가서 사장님께 직간접적으로 전화나 아니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막 100개, 200개 하면 수량이 많으면 좀 따로 연락하죠. 그런 연락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네. 그 글로벌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아마존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100개, 200개 하다 보면 소문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늘려가지고 나중에 B2C에서 B2B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단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 사장님 국내에서 오픈마켓 하나 자사몰 할 때도 보셨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아마존에서 그 페이팔 같이 이베이 페이팔처럼 중간에 돈 잡아놓기 때문에 장난 못 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숱하게 연락받았어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이거 마케팅 회사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앞뒤 딱 들어보면 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평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봐도 허술하거든. 아무리 이 사람이 사심이 없고 아무리 사장님께 오픈해서 뭐 프로필 쉐어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입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도. 네. 알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문의 들어오면 저는 단언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계약서 이런 거 안 그러면 합니다. 혹시 네, 말씀하세요. 코차 같은 걸 통해서 바이어를 찾는 게 더 나을까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사장님 이 일단 수출하고 싶으세요? 여쭤보시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K뷰티나 막 K웨이브가 저기니까. 딱 네.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고요.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시에 나가셔야 되고요. 해외 전시회. 두 번째는 국내에서 열리는 수출 박람회 가셔서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보통 서울시면 SBA라고 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이 있어요. 걔네가 이런 수출 지원해주는 거, 수출 B2B 지원해주는 부서거든요. 서울경제진흥원. 짧게 말해서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SBA 가서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수출 박람회, 해외 나가서 수출 박람회, K뷰티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멀리 있는 나라 하지 마시고요. 동남아나 일본 쪽을 먼저 가까운 데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동남아 수출 박람회, 그다음에 국내에서 열리는 바이어 박람회나 바이어 박람회 가서 상담하시고 그게 제일 빠릅니다. SBA라고 하는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에다가 연락하셔서 해외 마케팅 팀이나 해외 진출 팀이나 뭐 이런 쪽이 있어요. 즉 그러면은 사업 공고란에 해외 전시회나 해외 박람회 주관 부서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제가 이런 화장품을 하는데 동남아 쪽에 아니면 일본 쪽에 바이어 리스트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메일링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사장님과 같은 경쟁 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종업체가 해외 진출하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사이트 찾아보셔서 그래서 해외 진출 업체한테 연락하셔서 바이어들한테 현지 바이어 있지 않습니까? 걔네한테 이메일 따가지고 연락하십시오. 바이어 뺏어오기입니다. 현실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B2B라 그래가지고 B2B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공식 명칭 그런데 지금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에서 주로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즉 B2B 해외 사이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조사들 제품 올리면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해외에 바이어랑 매칭을 시켜준다. 뭐 이런 식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는 공짜인 것도 있고 최근에는 뭐 프리미엄 서비스라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셔서 가능한 선에서 한번 메일 제품을 올리면 아마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가 기본 깔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와 그 다음에 상담회 이걸 두 개 메인으로 해서 꾸준히 참여하셔서 1년 정도 하시면 연락이 올 겁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사장님은 수출하려면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FOB 조건 가격으로 하지 보통 CIF 조건 가격으로 안 해요. 그 이유는 FOB 부산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최저가가 돼요. 적당한 가격이 만들어져요.
왜? FOB로 했을 때. FOB 부산으로 했을 때가 제일 좋은 가격. 수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이어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물건을 살 바이어면 최적의 가격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적은 가격, 즉 최소의 가격을 원하겠죠. 그게 바로 FOB 가격인 거예요. 즉 한국에서 수출할 때도 가격 매길 때 FOB 가격이 최적의 가격을 내는 조건이고요.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도 FOB 가격을 매겼을 때 그 이후로 자기가 배싹과 그 다음에 통관하고 그 다음 내류 운송을 통해서 자기 창고에 넣는 게 가장 최적의 가격 조건이라는 건 바이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은 FOB 조건으로 무조건 합니다. 그 사장님이 상담을 가시던 전시회 나가시던 해외 바이어들이 진짜 바이어라면 이걸 얼마야라고 물어볼 때 FOB 가격을 물어보지 CIF 가격 절대 안 물어봐요. 왜? CIF 가격은 비싸니까 바이어 입장에서. 그래서 FOB 가격인 거야. 그래서 전 세계 국룰이 FOB입니다. 얘네는 네? 바이어처럼 저한테 얼마에 떼다가 가져가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애가 마케팅해서 팔고 뭐 쇼핑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FOB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DDP 조건에다 자기 창고에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그쪽 그 영국에 있는 통관까지 책임을 져버리게 되면 엄청 비용이 발생돼요. 통관에 대해서 통관세 매기 나중에 뭐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있냐면 통관세 매기를 맞을래 아니면은 폐기할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통관 자체도 불가능해. 왜? 지금 인증에 대한 단계도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물건을 제대로 끌고 올 수 있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 회사건 수입 회사든 간에 통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정석이에요. 만약 공산품이라면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학용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화장품이잖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 이거 통관 없이 해외에 있는 화장품 들어오는 거 봤어요? 인증서 다 봐요. 그리고 그만큼 세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 한다 그러면 FM대로 정석의 무역을 밟기를 저는 바랍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은 그냥 제가 무역을 공부하면서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수출에 관심 있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네. 혹시 실망하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설프게 돈 날리고 뭐 마음고생하느니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꼭 그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